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라울 곤살레스는 레알 마드리드의 얼굴이었다. 결코 소리를 지르지 않던 주장, 과도하게 세리머니를 하지 않던 스트라이커, 산티아고 베르나브에서 충성심의 상징이었던 인물.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6회, 유럽 정상 3회, 수백 골, 그리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보이던 차분한 품격의 이미지. 그러나 환호성 뒤에는 닫힌 문들, 침묵 속에서 내려진 결정들, 그리고 어떤 태클보다도 훨씬 깊이 상처를 남긴 순간들이 있었다. 라울은 그 순간들을 해마다 묻어두기로 선택했다. 지금까지는. 그리고 47세가 된 지금, 그는 마침내 침묵을 깨고 결코 용서하지 않을 5명의 남자를 공개한다. 말하기로 한 결정은 분노에서 나온 것도 복수를 원해서 나온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은퇴 후 수년이 지난 어느 날, 과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사색적인 대화 속에서 조용히 거의 마지못해 찾아왔다. 마드리드에서의 마지막 시즌들에 대해 질문을 받자 라울은 평소보다 더 길게 말을 멈췄다. 그리고 상처들 중 일부는 결코 아물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그것은 패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이었다. 그는 이름들을 보호했고 기관들을 감쌌으며 결코 완전히 진실이 아니었던 신화를 지켜왔다. 나는 클럽을 위해 침묵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침묵에는 대가가 따른다. 그리고 바로 그 대가가 그가 마침내 이 이야기를 꺼낼 준비가 된 이유였다. 번호 5, 플로렌티노 페레스. 수년 동안 라울 곤살레스는 이 이름을 입 밖에 내는 것을 피했다. 상처가 작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기관과 너무도 가까운 곳을 베었기 때문이다. 플로렌티노 페레스가 권력의 중심으로 돌아왔을 때 레알 마드리드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 글로벌 아이콘, 상업적 영향력, 즉각적인 성공에 집착하는 시대였다. 그 비전 속에서 화려함보다 연속성을 상징하던 주장을 위한 자리는 거의 없었다. 라울은 이를 미묘한 변화 속에서 먼저 느꼈다. 대화는 줄어들었고 회의는 짧아졌으며 결정들은 다른 곳에서 내려졌다. 그리고 그에게 영원히 남은 순간이 찾아왔다. 짧고 거의 임상적이라 할 만큼 냉정한 대화 속에서 그의 미래는 프로젝트의 중심이 더 이상 아니다라고 규정되었다. 논쟁은 없었다. 목소리가 높아진 적도 없었다. 오직 침묵뿐이었다. 훗날 라울은 그 사무실을 나서며 어떤 근본적인 것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결정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수년 뒤 이렇게 말했다. 그 결정이 너무도 쉽게 내려졌다는 점이었다. 골, 타이틀, 충성심, 그가 바친 모든 것 이후에도 주장에게 걸맞은 헌정 시즌도 공개적인 작별 인사도 없었다. 남은 것은 필요에 따른 선택으로 포장된 퇴장뿐이었다. 이것은 현대 축구가 늘 해오던 일이었을까? 아니면 충성심이 여전히 최고 수준에서 중요하다고 믿었던 한 남자에 대한 조용한 배신이었을까? 번호 4, 마누엘 펠레그리니. 마누엘 페예그리니가 마드리드에 도착했을 때 그는 스타들로 가득한 라커룸과 15년에 걸쳐 권위를 쌓아온 한 주장을 물려받았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의 관계는 직업적이었고 심지어 존중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 차분한 외면 아래에서 라울은 불안한 무언가를 감지했다. 훈련은 점점 차가워졌고 지시들은 멀게 느껴졌다. 한때 라커룸의 중심이었던 주장의 목소리는 서서히 힘을 잃어갔다. 페예그리니는 균형과 로테이션을 자주 이야기했지만 라울은 자신의 역할이 대립이 아니라 배제를 통해 조용히 축소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결정적인 순간은 시즌의 중요한 국면에서 찾아왔다.
라울은 자신이 늘 살아 숨쉬던 경기들에서 벤치에서 출발해야 했다. 어떤 설명도 뒤따르지 않았다. 기대를 분명히 하기 위한 개인적인 대화도 없었다. 마침내 자신의 위치를 물었을 때 돌아온 답변은 모호했고 거의 회피에 가까웠다. 전술적인 결정입니다. 페그리니는 그의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말했다. 라울에게 그 순간은 굴욕적이었다. 벤치에 앉았기 때문이 아니라 대화에 대한 존중이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수년 뒤 그는 이 침묵이 어떤 비판보다도 더 아팠다고 인정했다. 심지어 자신의 감독조차 솔직하게 말하기를 거부할 때 주장은 어떻게 팀을 이끌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이 그가 몸소 상징하던 클럽에서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 출발점이었을까? 번호 3,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크리스티아노 로날도. 라울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위대함을 부정한 적이 없다. 첫 훈련 세션부터 레알 마드리드에 새로운 중심축이 도착했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더 빠르고 더 요란하며 카메라와 기대에 둘러싸인 호날두는 클럽이 전 세계에 보여주고자 했던 모든 것을 체현하고 있었다. 라울을 아프게 한 것은 재능 그 자체가 아니라 그와 함께 찾아온 변화였다. 어느 순간부터 팀은 한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마드리드를 가장 어두웠던 유럽의 밤들에서 이끌었던 주장은 더 이상 기준점이 아니었다. 라커룸 안에서 그 거리는 조용히 벌어졌다. 호날두는 공을 요구했고 스포트라이트를 원했으며 결정적인 순간들을 차지했다. 모범으로 팀을 이끌어 오던 라울은 스스로를 조정하고 한 발 물러서며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그러나 축구의 위계 질서는 결코 부드럽지 않다. 긴장된 한 경기에서 자신의 움직임이 무시된 뒤 라울은 이제는 이렇게 되는 거군이라고 중얼거렸다고 전해진다. 그 말은 공개를 의도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의 깨달음을 정확히 담고 있었다. 클럽은 더 이상 과거의 것이 아니었다. 공개적인 불화도, 극적인 대립도 없었다. 다만 한 시대가 다른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 끝났다는 냉혹한 이해만이 남았다. 전설은 과연 미래와 공존할 수 있는가? 아니면 언제나 한쪽이 다른 쪽을 지워야만 하는가? 버누치, 조제 무린유, 조세 무린유. 조제 무린유가 마드리드에 도착했을 무렵 라울은 더 이상 확고한 주전 선수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무린유가 보기에 상징은 위험할 수 있는 존재였다. 첫 몇 주 만에 분위기는 달라졌다. 회의는 대립적으로 변했고 말투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권위는 더 이상 공유되지 않았고 강요되었다. 라울은 라커룸에서 자신의 말이 침묵으로 돌아올 때 젊은 선수들이 어린 시절부터 우상으로 여겨왔던 주장 대신 감독을 바라볼 때 그것을 느꼈다. 진정한 균열은 긴장된 훈련 세션 이후 찾아왔다. 무리뉴가 팀 앞에서 공개적으로 라울의 강도를 문제 삼았을 때였다. 이 팀에는 전사가 필요하지 추억은 필요 없다.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에 따르면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은 판결처럼 내려앉았다. 라울은 응답하지 않았다. 그는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리더십이 더 이상 환영받지 않는다는 사실은 고통스러울 만큼 분명해졌다. 존중은 도발로 대체되었다. 혼돈과 승리 속에서 마드리드를 이끌어온 한 남자에게 과거의 상기물로 전락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이 무자비한 관리 방식은 거인을 재건하는 데 필요했던 것일까? 아니면 그 과정에서 대체 불가능한 무언가를 짓밟아 버린 것일까? 번호 1, 레알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결국 가장 깊은 상처에는 단 하나의 얼굴도 없었다. 그것은 하나의 문장이었다. 라울 곤살레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배신은 한 명의 감독이나 한 명의 회장 혹은 한 명의 동료에게서 온 것이 아니었다. 그가 자신의 정체성 전부를 바쳤던 기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레알 마드리드는 그에게 단순한 클럽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약속이었다. 충성, 역사, 존중이 의미를 가져야 하는 장소였다. 그러나 그의 시간이 끝에 다다르자 그 약속은 조용히 사라졌다. 베르나브에서의 성대한 작별은 없었다. 유럽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도 주장 완장을 차고 싸웠던 캡틴을 위한 밤은 마련되지 않았다. 대신 보도자료와 신중한 표현들, 그리고 그의 이별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묘사하는 서사가 자리했다. 라울은 언제나 그랬듯 공개적으로는 당당하게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사적으로 그 침묵은 참혹했다. 나는 감사함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다. 나는 정직함을 기대했다. 가장 아팠던 것은 떠나는 일이 아니라 현대 축구에서 충성심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었다. 그가 등을 돌려 떠날 때 라울은 소수의 전설만이 인정하는 진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때로는 가장 사랑한 클럽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것.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과연 무엇을 용서할 수 있을까? 이 5개의 이름을 공개한 뒤 라울 곤살레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지 않다. 대신 안도감이 묻어난다. 오랜 시간 침묵 속에 이 기억들을 짊어지고 살아온 것이 어떤 패배나 부상보다도 더 무거웠던 것처럼 말이다. 그는 사과를 요구하지도 역사를 다시 쓰려 하지도 않는다. 그저 마침내 보호막 없이 진실이 존재하도록 내버려 둘 뿐이다. 그의 이야기는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현대 축구에서 충성심이 얼마나 큰 대가를 요구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다. 그리고 그의 말이 남긴 울림이 사라질 즈음 하나의 질문이 공중에 남는다. 라울 같은 인물조차 상처를 입었다면 미소와 트로피 뒤에는 아직 얼마나 많은 진실이 묻혀 있는 걸까?